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이에요. 주말이고 또 내일도 쉴 수 있고 이래서 가족이나 친구끼리 어디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시는 발걸음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고사성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상가, 지구. 상가, 지구 하면은 상은 이건 일일상, 그죠? 여기 있는 거는 개구. 쉽게 말하면 상가집의 개란 뜻인데 한마디로 상가집 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주변에서들 많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초상을 치르느라고 집의 개를 돌볼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초라해서 아주 몰골이 좀 이게 많이 마르고 보기 안 좋은 그런 거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상가집 개라는 표현은 어떤 좌절을 겪거나 또 시리에 빠지는 경우 그 힘없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어떤 초라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이 상가집 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이 상가집이라는 말은 언제 나온 얘기냐, 어디서 나온 도대체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무엇이냐, 이제 이 시간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공자님과 관련되는 얘기예요. 어떤 귀공자풍이라 여겨질 만도 한 그 공자에게 상가집 개 같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제 실제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유래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공자님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도덕 정치를 실현해 보려고 여러 나라를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데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그 공자님의 어떤 도덕 정치를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한다 해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다 보니 이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제후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제 그런 어느 날 이제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정치 이념을 받아주지 않았던 때에 이제 공자에게는 어떤 시리의 나날, 자기는 이렇게 도덕 정치를 얘기할 때 그걸 어느 재상이든 제후든 뭐 자기를 받아들여서 대화를 나누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맞장구라도 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치기도 하고 많이 여러 나라를 또 다니고 뭐 제대로 또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제일 이제 시리에 빠지는 거는 자기 얘기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뭐랄까 어떤 좌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피로하다 보니까 몰골이 이제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정나라를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어떤 무슨 일 끝에 공자는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뒤에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성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성의 동문, 동쪽 문. 자, 동쪽 문. 이제 공자가 뭐라 하냐면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진 뒤에 성의 동문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기다린 거예요. 이제 헤어졌다가 공자는 공자대로 볼일을 보고 제자는 제자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네 할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볼일을 다 마친 공자가 이제 성문 그 동쪽 문에서 제자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자공이 나름대로 이제 공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공자는 성문 성의 동쪽 문에서 기다리고 헤어져 있던 그 제자들 중에 자공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공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공이 이게 공자를 이제 찾으러 다녔다가 어떤 한 정나라의 사람하고 이제 마주친 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나라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자공이 그랬겠죠. 어떤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없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정나라 사람이 동쪽 문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는데 몹시 지쳐 보여갖고
꼭 상갓집 개 같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나라 사람이 자공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긴 하지만 이마는 요임금 같고, 그 다음에 이 목은 순나라 재상 고요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어깨는 정나라 재상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 부분에는 우임금과 이제 우임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3치 정도는 짧았다 하고 자세하게 어떤 인상착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공은 이제 이 그 정나라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이제 공자를 이제 만났을 때 그 정나라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자님을 이제 찾았겠죠. 그러니까 찾은 다음에 자공이 그 정나라 사람이 얘기한 걸 그대로 공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 상갓집 개라는 표현은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다만 내 용모는 그분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임금 뭐 또 우임금 뭐 순나라 재상 정나라 재상 이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뭐 이마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허리니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용모는 그분들과 비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어떤 이제 방랑에 지친 그 자신의 모습을 그 모습에 대해서 상갓집 개라 얘기해도 그 허허 웃으면서 넘기는 정말 공자다운 태도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이 상갓집 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그 상갓집 개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떠올리는 인물이 그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아직 왕으로 앉히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뭐랄까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어떤 사자 호랑이처럼, 그때 당시에는 세도 정치가 엄청 그 나라에 뭐랄까 어지러울 때잖아요. 세도 정치 때문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뭐 이제 이랬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순조 때부터 순조라든지 헌종, 철종 이 3대에 엄청 그 세도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삶 자체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하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안동김 씨의 집에 어떤 잔치가 벌어졌는데, 생일 잔치가 있는데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이렇게, 왜 보통 우리가 보면 초대받지 않은 데서 만약에 내가 갔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의 눈빛이 저 사람 부르지도 않은데 왜 오지? 뭐 이런 느낌이 이제 그 시선이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잔치집이다 보니까 뭐 떡이나 술 한잔 얻어 마시려고 왔다 하면서 그냥 빌붙어서 이렇게 떡을 갖다가 이게 땅에다 떨어뜨려도 그거를 막 먹고, 그러니까 전혀 나는 뭐 이 나라 임금의 어떤 그런 뜻이 없다. 이제 왕손이니까 다들 경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숨기고 나중에 딱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안동심 세력들이 이게 부르지도 않은 곳에 막 오니까, 아유 쟤는 상갓집 개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이게 우리가 책을 이렇게 딱 보면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었지만, 그걸 다 감내하고 불편함, 기분 나쁜 뭐 이제 이런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나중에는 탁 자기 아들을 이제 왕 고종 26대 왕 고종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갓집 개 그랬을 때는 뭔가가 정말 찬밥 신세, 쉽게 말하면 찬밥 신세, 초라함, 또 이게 어떤 좌절을 맞았을 때 그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좌절했다 그러면은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거의 막 은둔 뭐 이렇게 생활을 한다든가,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이게 떳떳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상상을 해봤을 때도 그런 모습에서 상갓집 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공자님이 그 도덕 정치를 하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녀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태에,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공자를 못 알아봤던 그 정나라 사람이 봤을 때 외모, 몰골이 아주 보기에 뭐랄까 우리가 뭐 보면은 측은할 정도로 좀 보기에, 우리가 그냥 우리 시선으로 봤었을 때 보기에 너무 안쓰럽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표현 하나하나가 뭐 순임금, 순나라의 어떤 그 재상 같고 또 무슨 요임금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지쳐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누군가가
바라보는 시선이 상갓집 개 같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그런 존재밖에 못 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각 개개인의 어떤 이런 느낌은 받지 않고 정말 정정당당 떳떳하고 이런 모습으로 항상 누구 앞에 나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원하죠, 그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상갓집 개라는 거는 공자님의 어떤 외모에서 지친 외모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거를 전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쉬시고 월요일 날 자원풀이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